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시작 전에, 오늘 좀 긴장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일단 연결을 바로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동네꼬마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 계셨습니까, 돌비님? 네, 근데 오늘 예. 처음 참여하시는데, 네. 닉네임이 왜 동네꼬마예요? 네? 그냥 맞춰주세요. 예, 왜 동네꼬마예요? 예, 그냥 지었습니다. 훅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돌비님. 네네. 저에겐 프라이버시란 게 없는 겁니까? 돌비님. 저도 이거 카톡 까요? 너 빠따 몇 대 맞을래? 이거 맞고 아프냐? 저도 까요? 네. 뭐 공개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어차피 그거를 지시한 사람들은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까셔도 그들이 언제까지 귀족님들을 파실 생각입니까? 하늘 위에 서겠다. 귀족님들이죠. 하늘 위에 서셨어요. 그분들이 최고. 근데 네. 돌비님 참고로 저도 귀족인데. 맞죠. 처음엔 귀족이셨어요. 당연히. 귀족 중에 한 지금도 분이셨는데. 귀족이고. 아니 왜 스스로 땅으로 내려오셨는지 지하로 의문이기. 여기가 좋은 줄 알았더니만. 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항상 동네꼬마님은 그냥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셔도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돌비님. 네,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야.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막 시작하기 좀 전으로 돌아갑니다. 조금 그보다 좀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 당시에 30대 극 초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똘비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은 꽤나 공부를 잘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2외국어로 중국어도 공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세 개의 언어를 구사를 할 줄 알았다고 해요. 영어보다도 중국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짜로 관심을 많이 갖고 흥미를 느껴가지고 공부를 꽤나 더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언어적으로 본인이 많이 준비를 했어도 사람 팔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그쪽으로 무역이라든지 뭐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뜻을 펼치진 못했고 돌고 돌아서 중고차를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좋은 머리를 뭐 딴 데 못 썼대요. 근데 이 똘비가 머리가 꽤나 좋고 사람이 이렇게 인상도 좋고 말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중고차를 잘 팔았대요. 그런데 이게 신차하고 중고차의 뭐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신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없어도 돼요. 이 일을 할 때. 근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없이 일을 하면은 금전적으로 많이 쪼들리게 돼요. 차를 떠올 때도 뭐 쉽게 얘기해서 빚을 얻어가지고 차를 떠와야 될 것이고, 빚을 얻어서 차를 떠오면은 일정 시간 안에 무조건 이 차를 처리해야 될 것이고, 이자도 발생해야 될 것이고, 차 갖고 오면은 뭐 이것저것 손봐야 되는데 그거 돈도 일단 본인 돈으로 내야 될 것이고, 처음에는 조금 굴러가는 듯 했으나 여러모로 상황이 겹치면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그래요. 금전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 사람이 좀 그렇답니다. 한번 이렇게 힘들었고 이 힘든 순간을 극복을 잘 못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급전을 땡기고 어떻게 막 돌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하는 깡패들 돈까지 빌리게 됐다고 해요. 깡패들 돈을 빌리는데 깡패들 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가지고 이자 찍기도 힘들고, 이 깡패들이 돈을 제대로 못 내면은 매매상사 찾아와가지고 깽판을 놓을 것도 뻔하고, 돈 돌리는 것도 힘든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들은 뭐냐, 고객들이 던지는 차, 이걸 본인이 여기까지 손을 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깡패들 돈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나중에 뭐 만세를 부르든 뭐라든 근다 치지만 고객들의 이 자동차 관련된 돈을 만약에 손을 대게 되면 이거는 깜빵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까진 가지 말자, 내가. 네. 인생이 내가 거기까진 망가지지 말고 내가 한번 극복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주변에 많이 수소문을 하게 돼요. 단시간에 큰 돈을 좀 벌고 싶다, 좀 이걸로 수소문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중국 쪽에 일자리가 있는데 물론 합법적이진 않다, 그 일이. 그런데 가가지고 할만할 것이다.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에 뭐 단속에 걸린다든지 뭐 일이 있어도 네가 뭐 깜빵에서 오래 썩는다든가 그럴 일은 없을 만한 그러한 일이다. 한번 해볼래? 이러한 제안을 받게 돼요. 중국어를 잘한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던져놓은 상태에서
똘비가 조금 더 나쁜 마음을 먹게 돼요. 그게 뭐냐면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 일을 하겠다라는 말은 어차피 한국을 뜨겠다는 거예요. 현재 부채를 정리를 하고 지금 뜨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돈 빌린 거 조금 더 땡기자 해서 깡패들 돈을 더 많이 땡겨가지고 한국을 떴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들 중에 한국 땅에서 조금 트러블이 많은 사람들 이런 비중도 꽤나 있다 굴더라고요. 똘비도 그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그 인터넷 관련된 보이스피싱 이런 건 아닙니다. 인터넷 관련된 불법적인 일에 가담을 해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생각보다 돈벌이가 괜찮았답니다. 이게 항상 당연한 거지만 불법적인 쪽에 가면은 돈은 조금 더 벌 수 있어요. 하지만 불법적으로 번 돈은 내가 많이 벌었든 조금 벌었든을 떠나가지고 결국은 그 돈은 99.9% 나중에 손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근데 똘비는 나는 계획을 갖고 이 바닥에 들어왔다. 나는 반짝 모든 부채를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만한 초기 자본만 준비가 된다면 과감하게 이 일에서 손을 털고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1년 반을 좀 넘게 일을 했다 굴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부채도 충분히 다 갚을 수 있고 작지만 가게라도 하나 낼 수 있을 정도의 돈까지 모았다고 해요. 물론 이 돈은 뭐 공식으로 못 갖고 들어오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한국에 송금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그쪽에 있는 브로커한테 부탁을 했대요. 이 돈을 한국으로 송금을 좀 부탁하겠다. 그렇게 싹 해놓고 중국에 있는 형님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중국인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었는데 나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일을 하겠다. 합법적인 일을 하겠다. 여기서 나를 많이 챙겨줘서 고맙다. 이게 뭐 나간다고 그러면 손가락을 이런 바닥은 아니었대요. 거기가 다만 보안만 지켜주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알았다. 뭐 네가 간다고 그러면은 그래야지 몇 뵐 수 있겠냐. 아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 일을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한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왜냐하면 한국으로 돌아가면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마 돌아가면 깡패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날 건데 그쪽 일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쪽은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자가 워낙 셌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동남아시아 쪽으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이게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인지 들었는데 이 당사자가 그냥 말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동남아시아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동남아시아 모 국가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행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편하게 놀고 먹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잠수를 탔잖아요. 한국에서는. 네. 오랜만에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남동생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형이다. 그러니까는 막 동생이 죽은 줄 알았다고. 형 뭐냐고. 가끔씩 이메일만 하나씩 던지면은 이게 뭐냐고. 엄마랑 아빠랑은 그래 뭐 형 이메일 오니까는 괜찮다고 약간 무관심한데 형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하면서 동생이 막 걱정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형 잘 있고 형 조만간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뭐 집에 찾아오고 그랬던 사람 없냐.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깡패들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아들이 돈 먹고 쬐쏘 막 이렇게 좀 떼도 쓰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땅이 좋으셨나봐요. 아들이 빌린 원금이 얼마냐. 이자를 이렇게 붙이는 게 말이 되냐. 야 외국으로 토낀 놈한테 니들이 돈 받을 수 있겠냐. 원금이라도 받고 그만둘 거면은 내가 원금은 주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깡패들하고 쇼부 하나하나 봐가지고 원금으로 다 빚을 끝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 그냥 들어오면 돼. 뭐 그렇게 겁이 나서 그랬어. 엄마 아빠한테 부탁을 해보지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그래? 아 엄마 아빠 볼 낯이 없네. 그래 형이 아무튼 들어가면 전화할게 하고 끊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한국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지금. 야 이거 한국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고? 아 그래? 그러면 잠깐 있어보자. 내가 모아놓은 돈이 그러면 생각보다 지금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부채를 갚으려고 일부 빼놨던 돈이 고스란히 다 내 돈. 이거 엄마 아빠 좀 드려도 되긴 하지만 욕심이 나더래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여기 온 김에 조금 더 체류를 하면서 알아보다가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동남아시아 체류 기간이 일단은 그쪽에 들어갈 때는 관광비자로 들어갔으니까 오래 체류는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머무르다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비비고 앉아갖고 놀았는데 거기서 철민이 형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철민이 형은 한국 사람이었고 가이드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이드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은 관광지를 소개시켜주고 뭐 맛집을 소개시켜주고 이런 가이드가 있고 철민이 형 같은 경우에는 어둠의 가이드였어요. 어둠의 가이드가 뭐냐면은
노름을 하는 곳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쪽보다는 어느 쪽에 특화가 돼 있었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성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외국에 이성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오는 분들을 가이드해 주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형이었어요, 철민 형이. 그래서 철민 형을 우연찮게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이제 뭐 밥도 먹고 뭐 하고 하면서, 본인도 중국에서 뭐 착한 일을 하다 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말도 좀 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철민 형이 얘기를 하더래요. 야, 그냥 뭐 눌러 앉아, 불법 체류해 이 나라에서. 어차피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면 돼. 나중에 뭐 법적인 거 크게 안 맞아. 야, 여기서 그러지 말고 너 임마 또 말빨도 좋겠다, 쌍판떼기도 좀 반반하겠다, 여기서라도 또 돈 한 번 더 슬쩍 벌어서 가, 형이 도와줄게, 막 글더래요, 철민 형이. 그래서 근데 형 내가 뭐 그런 거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알려줄게. 그래가지고 똘비가 외국에 나와서 여기서 그러면 한 반년 정도만 눌러 앉아볼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철민 형이 이거 뭐 비자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야 너 어디 잡혀갈 일 없다고, 나중에 그냥 갈 때 약간 추방식으로만 나가면 된다고 편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앉아고 돈이나 좀 벌어보지 뭐 할까 그랬더니 철민 형이 막 이것저것 일을 알려주더래요. 일이 생각보다 되게 쉬웠대요. 그리고 생각보다 돈벌이가 괜찮았고, 이때는 약간 무슨 느낌이었냐면은 중국에서는 본인이 느꼈을 때도 불법이었어요. 이거는 불법이었는데 이쪽 동남아에서 했던 일은 뭐 그렇게까지 불법은 아닌데 이렇게 느껴졌대요. 그냥 이성 친구를 소개해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뭐 한국에서나 불법이지 여기서 불법인가 이런 생각을 그냥 했대요. 여기서 뭐 걸릴 게 뭐가 있어. 물론 동남아시아에서 불법인 나라 있고 아닌 나라 있고 한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철민형 밑에서 일을 많이 해줬대요. 그러면서 약간 번외로 빠지는 이야기는 의외로 정말 많이 여성분들도 오신대요. 그분들이 팁을 진짜 두둑하게 줘서 본인이 얼굴이 조금 반반하니까 나중에는 우리 여성 전문 가이드까지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을 진짜 많이 받았대요. 진짜 많이 벌었고 너무 일을 재밌게 했대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해준 철민형이 너무 고마웠고, 철민형하고 똘비하고 호텔 생활을 했거든요. 나란히 옆방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쭉 방을 쓰는데 하루는 철민형이 부르더래요. 똘비야 내 방으로 좀 넘어올래? 그래가지고 형 알았어요. 옆방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철민형이 담배를 빡빡 피면서 심각하게 뭔 서류를 막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형 왜요? 뭔 일 있어요? 왜 그래 분위기가?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 손님이 조금씩 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도 뭐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야 될까, 더 추가적으로 뭘 해야 되려나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쪽은 형님이 선수니까 형님이 알아서 잘 해줘야지. 그러니까는 그래 똘비야 그러지 말고 형 심부름 하나만 좀 해줄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형 뭐 심부름 뭐? 그러니까는 그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주더래요. 본인한테 주면서 나가서 택시 좀 불러가지고 그 어디 옆에 어디 뭐 건물 하나 있어, 거기 들어가서 2층 올라가면은 거기가 중국인들 사무실이거든. 근데 너 중국말 할 줄 알아? 라고 묻더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똘비가 뭐였냐면은 중국에서 일을 했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중국말 잘한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중국말? 그냥 뭐 대충 일하고 관련된 거야 형? 내가 뭐 중국인을 가이드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니 그건 아니고 번거로운 일들이 있어갖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번거로운 일 같으면은 중국어를 내가 잘한단 말은 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형 한국 사람들 영어는 좀 해도 중국어는 어렵지, 니하오 뭐 그 정도만 알아. 그러니까는 그래 그럼 이것만 좀 갖다 주고 내 얘기 그 뭐 미스터 박 미스터 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 알았어 가볼게. 그리고 종이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걸 들고 택시를 타고 거길 갔대요. 갔더니만 그냥 진짜로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러한 쾌한 사무실이었대요.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돈이 들어있었으니까 당연히 열어봤으니까 알죠. 들어가가지고 뭐 저쪽 그 미스터 박 미스터 최 미스터 김 심부름으로 왔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중국말로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똘비는 알아듣죠. 그 얘기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너 이리 가까이 와봐, 돈 제대로 갖고 온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중국인이. 근데 똘비가 그냥 못 알아듣는 척 이러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영어로 막 얘기를 했대요. 이거 누구 주면 되냐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쪽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냥 봉투를 이렇게 받더래요. 받으면서 손으로 허이 가란 식으로 손짓을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왔대요. 그래갖고 철민이 형한테 형 잘 갖다 주고 왔다고 전화해서 확인해보라고. 그러니까는 아니야 또 고맙다,
그리고 끝났대요, 그 일이.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간격으로 그 일을 계속 심부름을 해줬대요. 해주다가 한 5번쯤 이제 심부름을 했고, 그 다음에 6번쯤이 되겠죠. 철민이 형이 또 부탁을 하더래요. 어차피 밤에 내일 일정도 있고 하니까 알았어 형 갔다 올게요 하고 있다 가려고 하는데 철민이 형이 잠깐만 아씨 야 미안한데 나 잠깐만 네 거 전화기 좀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내 거 전화기는 왜? 그러니까 야 나 전화기를 잠깐만 아까 전에 어디 가게에다 놓고 온 거 같네. 미치겠네. 야 전화기 좀 줘봐. 전화기를 줬대요. 그러니까 전화를 이렇게 딱 하더래요. 근데 전화 안 받더랍니다. 당연히 뭐야 막 이렇게 하다가 손을 왔다 갔다 하다가 핸드폰을 놓치더래요. 핸드폰을 딱 놓치는데 바닥이 약간 돌 같은 바닥이었대요. 그 놓친 데가. 핸드폰이 파박팍팍 하면서 액정이 쫙 나가더랍니다. 똘비는 짜증나죠. 형님! 그러니까는 쏘리. 이거 뭐냐 이거. 그러면서 갑자기 3,000달러를 주더래요. 3,000달러를 주면서 미안해. 이걸로 폰 하나 새로 사라. 형이 미안.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형 3,000달러나? 아니야 형. 폰 새로 사는데 그렇게 돈 안 들어. 이거 핸드폰 그렇게 비싼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아무튼 나머지는 네가 술 사든가 하고 형 미안. 형이 너무 정신이 사실 형이 지금 너무 급하게 연락을 좀 취할 때가 있어서 그랬거든. 진짜 미안. 그러지 말고 똘비야 어차피 너 택시 부를 거잖아. 그 밑에 그러면 카운터 가갖고 택시 불러달라고 하고 리셉션에서 니 거 핸드폰 좀 쓰고 있으면 안 되냐? 글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형 뭐 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미안해. 내가 한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일이 있어서 내가 부탁 좀 한번 하자. 핸드폰이 없어갖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심각하게.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사람도 없어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알았어 형 이거 써. 나 일단은 그 밑에 리셉션에 얘기하고 갔다 오면 되니까 하고 밑에 내려가서 택시 불러달라고 해서 갔대요. 근데 그쪽에 쭉 가가지고 봉투를 이렇게 줬대요. 봉투를 주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봤더니 씩 웃으면서 영어로 얘기를 하더래요. 오늘 일은 도와주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소리냐? 무슨 일을 도와주냐? 그랬더니 그 중국인들이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영어로 얘기를 하더래요. 너 아무 얘기도 못 들었냐? 그래가지고 맨날 봉투만 가져오지 않았냐? 얘기를 하니까는 막 이렇게 좀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아니다. 너 일 도와주고 가야 된다. 너 일 도와준다. 분명히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나 전화기 좀 쓰자고. 그래가지고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철민이 형이 받죠. 형 저예요. 그러니까는 뭐야 얘네들 뭔 일을 내가 도와줘. 그러니까 미안 내가 지금 한국 일 때문에 야 그딴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네가 들어보니까 알겠지만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잖아. 너는 영어 좀 되잖아. 글더래요. 근데 그게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내일 비즈니스 미팅 있대. 내일하고 모레 해가지고 1박 2일 비즈니스 미팅을 네가 좀 같이 좀 동행 좀 해주면 안 되냐? 글더래요. 이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형 나도 내일 관광 가이드 그 일정 있는 거 알잖아. 얘기를 하니까는 그건 형이 알아서 다 해놓게. 네 거 수당 그대로 네 거야. 다 전부 다 네 거야. 형이 부탁 좀 한번 하자. 미치겠다. 내가 왜 그러냐. 내가 정신이 없다. 막 글더래요. 그래서 1박 2일 뭐 어디서 여기서 일 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모르겠어. 그럼 그 사람들 일정에 맞춰야지. 내일 모레 아마 저녁 먹을 때쯤이면 너 우리 숙소로 돌아올 거야. 호텔로. 좀 일 한 번만 봐줘. 그분들 또 큰 손이야. 좀 봐줘봐. 글더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일단은 끊어. 끊었대요. 졸지 핸드폰도 없고 미치겠더래요. 왜냐면 핸드폰이 있어야 중간에 본인도 통역을 해야 된다며. 그럼 막히는 게 있으면은 뭐 와이파이 잡아갖고 검색을 하든 뭐라든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갖고 영어로 얘기를 했대요. 뭐 통역이 필요한 거였냐?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래서 내 핸드폰이 없는데 나 너무 난감하다 얘기를 하니까는 한쪽에 가더니 핸드폰을 하나 이렇게 들고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주면서 이거 쓰라고. 이거 너 쓰라고 주더래요. 딱 받아봤더니 멀쩡한 핸드폰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알았다. 내가 이걸 좀 쓰겠다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내일 아침에 만나요. 그랬더니 아니 오늘 바로 출발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때 시간이 밤이 좀 늦은 시간이었대요. 지금? 그럼 나 옷 좀 갖고 오겠다. 그러니까는 안 된다. 시간이 없다. 지금 차가 왔다. 바로 가야 된다. 얘기를 하더래요. 너 하나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다. 여기 덥잖아요. 나라가. 몸도 끈적거리고 빤스도 갈아입어야 되고 아니 최소한 속옷이랑은 챙겨와야 되니까 좀 기다려달라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다. 그럼 네 거 옷을 새로 사주겠다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 알겠다. 가자. 그리고 밴에 탔다고요. 밴. 봉고차에 타가지고 똘비까지 5명이 움직였대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달렸답니다. 2시간 반 좀 넘게 달렸대요.
2시간 반 넘게 달려서 도착한 곳도 완전 깡시골이 아니고 도시였대요. 도시. 여기도 도시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 호텔에다 차를 대더래요. 근데 호텔이 생각보다 규모가 꽤나 컸대요. 괜찮았대요. 그래서 얘네가 비즈니스 미팅을 꽤나 크게 하는구나. 뭐 이쪽 근처에 공장이 많은가 보네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니까는 방을 잡아줬대요. 뭐 305호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있었는데 방금 제가 305호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층수가 좀 높았다고 합니다. 예. 뭐 10층, 11층 그쪽 방에 딱 갔는데 자기 뒤로 2명이 따라오더래요. 같이 차를 타고 온 일행 중에. 그래가지고 뭐지? 그랬더니 들어가 쉬시라고 영어로 얘기하니까는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뭔가 좀 어색했대요. 그래가지고 문 키 딱 대고 쭉 열리고 문 딱 열고 들어가니까 2명이 따라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뭔가 얘네들이 뭐 할 말 있나 싶어가지고 키를 옆에다 딱 꽂지 않습니까? 불이 켜지잖아요. 딱 꽂고 불이 켜지는데 트리플룸이더래요. 침대가 3개 있는. 같이 자라고? 와, 이건 선 넘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내 방 따로 달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갔답니다. 들어가가지고 영어로 얘기를 했대요. 내 거 옷이랑 좀 필요하다. 나 너무 지금 몸이 불쾌하다. 얘기를 하니까는 기다려라. 옷 우리가 사다 주겠다. 그리고 좀 기다렸더니 누가 방문을 똑똑똑 해가지고 열어봤더니만은 여기 호텔 직원 같더랍니다. 직원이 이렇게 비닐에 싸져 있는 새 옷, 그 다음에 팬티 이런 걸 딱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반바지에 티셔츠에 이거 괜찮네 싶어가지고 일단 그걸로 갈아입고 씻고 앉아서 좀 쉬었대요. 좀 쉬는데 똘비는 중국말을 아주 능숙하게 말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잖아요. 2명은 중국인이에요. 영어로 좀 얘기를 하다가 똘비가 트리플룸이니까 침대가 3개 있고 그 제일 창가 쪽 자리에 누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좀 보면서 그렇게 있었대요. 근데 이 중국인 2명이서 거의 말이 없더래요. 거의 말도 없고 뭐 말을 해봤자 뭐 되게 짤막한 거 내일 몇 시에 출발하지? 몇 시요? 이 정도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긴장했나 서로 뭐 말을 안 하나 그냥 그러고 이러고 있었대요. 가만히. 물론 방 안에 다 잿더리가 있었고 거기서 담배를 필 수 있는데 저는 이 중국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겪어볼 일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담배를 정말 많이 핀대요. 이 나라의 문화적 특성인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똘비도 흡연자인데 머리가 지끈지끈 거릴 정도였대요. 그래가지고 나 나가서 바깥바람 좀 쐬고 담배 한 대 피고 올란다 얘기를 하니까는 이게 쓱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어디 가려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1층 가서 바람 좀 쐬고 담배 좀 피고 온다. 당신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핀다. 폐병 걸릴 것 같다. 영어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잘 갔다 와라 그냥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혼자 1층에 내려가서 담배를 빡빡 피고 다시 올라왔대요. 올라왔는데 방에 들어가기 싫더래요. 이게 그 중국 쪽 담배는 냄새도 좀 다르대요. 제가 들은 바로는 방 들어가기도 뭐하고 진짜 같이 있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운동이나 좀 할 겸 겸사겸사 복도를 좀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이게 한 층이 다 그냥 중국인들이 머무르는 층 같았대요. 이 중국이란 나라의 언어적 특성상 성조가 있고 성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해외 나가보면은 그것 때문에 시끄럽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호텔에서도. 복도를 좀 이렇게 걸어보니까는 여기 생각보다 많은 중국인들이 투숙을 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층수마다 이렇게 국적이 달라지면 혹시 한국 사람들도 있나? 아니면 뭐 다른 외국인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단을 타고 한층 밑으로 내려갔대요. 한층 딱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문을 딱 비상구문이죠. 딱 열고 밑에 층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좀 이상했대요. 뭐가 이상했냐면 그 복도가 있고 복도 끝쪽에 창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깥에서 보이는 거기만 불이 켜져 있지 나머지 곳들은 불이 싹 꺼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여기 층엔 사람이 안 머무르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복도를 따라 좀 걸어봤대요. 완전 어두웠대요. 저 양쪽 끝만 거의 불이 들어와 있고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복도가. 가만히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래요. 뭐 여기 층은 이렇게 통째로 비워놓냐? 이 생각이 들어서 한층 위로 올라가 봤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머무는 층 위의 층으로. 그랬더니 한층 위층도 똑같더래요. 본인이 10층이면은 9층하고 11층이 통으로 비어있더래요. 근데 비어있는 게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고 완전 바깥에서 보이는 곳만 불이 좀 켜져 있고 아예 복도까지 불이 다 꺼져 있더래요. 복도는. 그래서 한 층을 더 올라가 봤대요. 12층으로 올라가 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거기는 정상적으로 불이 켜져 있더랍니다. 근데 이게 뭐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호텔 복도 가면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걸어 가봤더니만 TV 소리고 작게 들리고 하더래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본인 방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누워 있었대요. 누워 있다가 또 담배를 너무 피더래요. 잠도 안 오고 솔직히. 그래가지고 진짜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왜냐면은 호텔 특성상 막 창문을 열고 이럴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대요. 진짜 해도 너무하네. 쉬지 않고 자지 좀. 담배를 내려갔다 와야겠다. 나 좀 내려간다 하고 얘기를 했대요, 영어로. 그러니까는 또 어디 가는데 그래갖고 머리 아프다 머리. 담배 때문에 머리 아파. 그러니까 야 웃으면서 너도 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니들 담배 너무 독하다 너무 머리 아프다 나 좀 내려갔다 올게 하고 내려가려니까는 옆에 한 명이 같이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1층 내려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바깥바람 좀 한참 쐬다가 올라가자. 올라오다가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저기 근데 우리 밑에 층하고 위에 층하고 통째로 비어있는 거 너 아냐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그 옆에 중국인이 응? 그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여줄까? 하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중에 층수를 이렇게 눌렀는데 안 눌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키가 키 된 층만 눌리는 거구나. 그러면 계단으로 갈 수 있다고. 계단으로 가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계단까지 갔대요.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그 중국인 그분도 보더니 야 이거 되게 특이하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지 특이하지. 야 그러니까 이렇게 층을 놀리네 하면서 방으로 돌아왔대요. 돌아와가지고 누워가지고 자자 그냥 자자 하고 이러고 있는데 조용했대요. 뭐 말도 없고. 중국인 한 명은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있고 한 명은 앉아서 그 노트북을 똑딱똑딱거리고 있었대요. 한참 조용히 그냥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그 노트북을 똑딱거리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래요. 제 눈치를 챈 건가 어쩐 건가 아래 위층이 비어있다고 얘기를 하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중국말로. 근데 똘비는 잘 알아들을 수 있죠.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옆에 핸드폰 이렇게 누르던 양반이 그래서 왜 이상하대? 그러니까 아니 그냥 나도 이게 뭐지? 특이하네 그냥 그러고 말았어. 일단은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쟤는 우리랑 가야 되니까 이자는 제대로 받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이게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은 이제 등을 보이고 누워 있었거든요. 딱 이렇게 누워가지고 얘기를 듣다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고 귀를 쫑긋 세고 더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돈 우리 쪽으로 안 들어오면은 바로 데리고 일단은 나갑시다. 나가서 뭐 이자는 받은 셈이니까 약속대로 기일은 더 주기로 하고 일단 이자는 먼저 들어와야지. 그래도 확인할 건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 친구 어디 못 가게 그것만 관리 잘 하자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중국인 분들이. 바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더래요. 누워있는데. 그래가지고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둘이서 그 일에 관련된 얘기를 한참 나누다가 한 명이 코를 골더랍니다. 한 명 잠들었고. 근데 한 명이 잠을 끝까지 안 자더래요. 노트북 치는 양반이 가만히 노트북을 치면서 잠을 아예 안 자더랍니다. 그래서 똘비가 핸드폰을 이렇게 봤는데 핸드폰 요즘 이렇게 보면은 항상 시계가 나오는데 그 기능은 없었대요. 그 핸드폰이 받은 거에. 그래가지고 전원 버튼을 살짝 눌러서 이렇게 시계를 보니까는 새벽 거의 3시 반 4시 정도 되는 시간이었대요. 그때가. 그리고 핸드폰을 바로 껐대요. 그러니까 노트북 하던 양반이 앉아? 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자다가 깼다고 오줌 매려서 그래갖고 일부러 하면서 화장실로 갔대요. 그래서 오줌을 그냥 시원하게 갈기고 나왔대요. 딱 나와가지고 아유 나 담배 좀 피고 들어올란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펴. 뭐 밑에까지 내려가. 아니 아우 나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몸이 너무 뻐근하다고. 나 밑에 좀 내려갔다 올게. 그러니까는 노트북을 옆으로 딱 치우더래요. 그러면서 같이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래요 이래 나 혼자 갔다 올 테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도 몸이 뻐근했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내려갔대요. 그 1층으로 내려가서 담배를 쪽쪽 피면서 똘비도 표정 관리하는 거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러면서 무슨 일 하러 왔어요? 그쪽들은. 그러니까 여기 사업하러 왔다. 무슨 사업이요? 그냥 뭐 이런저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올라가자고. 그러니까는 가자고 하는데 중국인이 항상 뒤에서 따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답니다. 딱 올라가가지고 복도로 딱 지나가는데 이 정도 시간 되니까 복도가 조용하죠. 딱 복도 지나서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먼저 들어가세요. 그러니까는 중국인이 왜? 나 라이터 놓고 왔네? 얘기를 한 거예요. 일부러 똘비가 라이터를 1층 그 한쪽에 일부러 놓고 왔거든요. 나 라이터 좀 찾아올게요. 그러니까 그 중국인이 같이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왜? 나도 혼자 있고 싶다고. 혼자 좀 갔다 올게요. 왜? 그러니까는 중국인이 아니 같이 가자. 너 여기서 뭐 길 잊어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내가 여기서 길을 왜 잊어먹냐? 나 혼자 갔다 올게요.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다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이거는 100% 문제가 있다. 이거는 내가 중국에 있을 때부터 그래 나도 똥물까지 다 빨아먹어본 놈이다. 내가 니들한테 순순히 당할 것 같냐. 똘비가 여기서 머리를 빠르게 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예. 중국에서 똘비가 근 2년이 되는 시간 동안 체류를 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 중국이란 나라 안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허구가 아닌 실제라는 거, 이 정도는 잘 알고 있었고, 얘네들이 아까 나눈 대화로 말미암아 나를 데리고 중국으로 가든 이 나라에서 뭐라든 뭔가를 하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도망가야지. 도망가는데 지금 내가 그냥 도망가면은 저 중국 사람을 내가 제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확신을 못하니까 최대한 혼자 나갔다가 조용히 그냥 빠져나가려고 했거든요, 똘비는. 근데 끝끝내 따라 붙어서 알았다 그럼 1층을 같이 가자 얘기를 한 거예요. 1층을 다시 또 내려갔어요. 라이터 찾으러 간다고. 쫙 가가지고 저 끝에 쪽에 담배 걸터앉아서 피던데 끝에 라이터 딱 놓은 게 있으니까 저기 내 거 라이터 있다 하면서 똘비가 너 여기 있어 내가 빨리 가 라이터 갖고 올게 하면서 총총총총 뛰었대요. 그러니까는 그 중국인도 피곤하고 졸렸는지 한 5초 정도 이렇게 총총총총 뛰면 되는 거리였어요. 가까웠어요. 그렇게 안 멀었어요. 근데 똘비는 머릿속에 뭐였냐면은 5초라도 거리를 벌려놔야 된다 였어요. 이 계산이. 그래가지고 총총총총 뛰면서 갑자기 똘비는 전력 질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하고. 그러니까는 그 중국 사람이 뒤에서 보다가 갑자기 야! 부르지도 않고 갑자기 뒤에서도 파바박 하면서 뛰더래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 뛰는 게. 왜냐면은 중국 분은 쓰레빠를 신고 있었어요. 신발을. 똘비가 거기까지 체킹을 했거든요. 똘비는 다행히 신발을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그래서 쓰레빠 신은 발로 나를 따라오긴 힘들 거다라는 그 계산도 있었고, 거리를 5초 정도 벌려놓은 상황에서 내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다. 왜냐? 그 중국 부분은 배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막 한참 뛰다가 소리가 안 들려갖고 딱 뒤를 쳐다봤는데, 아까는 5초 정도 거리에서 본인이 딱 뛰었는데 이번에는 한 9초 정도 거리에서 중국인이 여전히 쫓아오고 있더래요. 근데 대단했던 거는 뛰는 소리가 좀 이상해서 쳐다봤던 건데 슬리퍼 신고 못 쫓아가니까 슬리퍼를 고 맨발로 뛰어오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똘비가 저 미친 새끼 하면서 돌아서 갖고 다시 막 뛰었대요. 전력 질주한 거예요. 똘비가 확실히 그 몸도 좀 더 슬림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달리기로서는 중국인이 못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밤중에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딘지 몰라요. 이 도시 이름도 모르겠어요. 지금 똘비는 사실 그냥 무작정 막 뛴 거예요. 이게 길거리에 뭐 불도 제대로 안 켜져 있고 뭐 사람 도 별로 안 다니고, 야 진짜 무섭다. 주변을 둘러봤는데 진짜로 그 되게 이국적인 그 간판만 있는 뭐 골목 한가운데 본인이 우두커니랑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래요. 근데 핸드폰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이 핸드폰이라도 있어야 일단은 뭘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에서 막 전화를 걸었대요. 어디다 걸었냐면은 철민 형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막 전화, 그러니까 안 받죠. 그 본인 거 핸드폰은 아직 신호는 가더래요. 안 껐더래요. 다시 막 전화기를 계속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전화기가 꺼짐으로 나오더래요. 한 진짜로 7, 8번 계속 하니까 그때 철민 형이 날 팔아먹은 게 확실하다. 이제 조금 머릿속에 명확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의심이었으면 확신이 딱 들더래요. 그러면 철민 형한테 돌아가면 죽는다. 이 판단이 딱 쓰더래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어요. 10원도 돈이 없어요. 지금 전화기만 딸랑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짱구를 굴리다가 일단은 해가 떠야 된다. 참고로 동남아시아의 아침은 굉장히 빨리 시작한대요. 진짜 한국은 보통 일과가 9시 정도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한 7시부터 회사가 거의 시작을 한대요. 대부분. 일단은 한쪽에서 조금 기다리자. 해가 어차피 곧 있으면 바로 뜬다. 한쪽에 그래갖고 되게 구석진 곳에 쭈그러 앉아 있었대요. 그냥 담배랑 빡빡 피면서 이렇게 쭈그러 앉아 있는데 너무 무서웠대요. 막 중국인들이 자기 잡으러 근처로 올 것 같고 잡히면 두드러 맞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 밤을 샐 동안 이 나라 사람들 빼고는 마주친 사람은 없었대요.
그렇게 해가 떴고 그 나라 시간으로 아침 7시가 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아는 번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가이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류의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는 업장 정도는 본인이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업장을 전화를 해야 돼요. 7시 정도면은 여기저기 문 연 곳들이 한 군데씩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그 벽에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곳들이 있대요. 그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처 이렇게 벽에 붙어가지고 그쪽 와이파이를 잡아가지고 검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업장 대충 위치하고 이름은 알아도 번호는 머릿속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와이파이를 잡아가지고 구글링을 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대표번호로. 오호. 아, 거기 그 돌비 형님 계시냐고. 누구냐고. 아, 저 그 어디 있는 똘비인데 혹시 돌비 형님 계시냐고. 그러니까는 아직 안 나왔는데. 아, 저 죄송한데 그러면은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 형님 전데요. 사실 제가 이러한 상황에 좀 처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너 있는 곳 위치가 어디냐? 이제 와이파이가 잡혀가지고 구글맵을 킬 수가 있잖아요. 네. 아, 저 위치가 어딥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알았어. 그러면은 그쪽이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 알더래요. 그래서 예, 그쯤 어저께 왔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있어보자. 거기서 그러면은 택시 잡아서 이쪽으로 와. 우리 사무실로 와. 사무실 위치 알지? 그러더래요. 근데 형님 여기서 가자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갈까요? 어쩔란가 모르겠네. 그랬더니 니꺼 지금 통화하고 있는 핸드폰 이거 핸드폰을 맡겨. 니꺼 핸드폰을 담보로 준다고 그러면은 얘네들 그쯤은 할 거야. 일단 그렇게 해. 우리 쪽에서 가는 것보단 그게 빠를 것 같아.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았다. 그리고 내가 출발을 하면은 이 보이스톡도 끊긴다. 그 외국은 왓츠앱이란 걸 많이 쓰거든요. 우리나라는 다 보이스톡을 쓰잖아요. 외국은 왓츠앱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왓츠앱으로 통화를 했던 건데 이것도 이제 끊긴다. 통화를 못 한다. 얘기를 하니까는 알았다. 일단 내가 그럼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겠다. 일단 와라.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진짜로 얘네들이 영어를 잘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냥 손짓, 발짓, 바디랭귀지 섞어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택시 타고 온 거예요. 택시 타고 사무실 왔더니 그 형님이 돈 내줬어요. 돈 다 내주고 야, 너 이거 잘 설명해봐라. 그래가지고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쭉 들으시더니 사실 나는 잘 모르겠다. 네가 무슨 일을 겪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되게 위험해 보이는구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눈치껏 일단 나왔는데 철민이 형한테는 절대 말하시면 안 된다. 몇 번 얘기했다시피 절대 말하시면 안 된다. 저 어떻게 보면은 내 목숨을 나 형님한테 걸고 온 케이스다 지금.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쯤 눈치 없냐. 얘기 안 했으니까 걱정 말고 일단은 너는 그럼 귀국할 준비를 해라. 나 여권이고 나발이고 없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 네 호텔이 어디였지? 그래가지고 예, 저쪽 어디 돌체비타 호텔에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이 방이 몇 호? 그래가지고 몇 호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잠깐만. 그러더니 전화를 막 하더래요. 전화를 어느 쪽에 했냐면은 철민이 형 쪽 일하는 사무실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철민이 형 스케줄을 좀 삥 돌려서 물어보고 확인을 했대요. 철민이 형이 일하는 거 확인을 하고 그러면 호텔로 네가 갔다 올래? 아니면 어떻게 할까? 근데 솔직히 똘비는 갈 용기는 안 났대요. 그러니까 형님이 도와준 김에 좀 시원하게 좀 더 도와주셔라. 그러니까 그 형님이 알았다. 그래가지고 호텔에 그 형님이 가가지고 똘비 거 짐을 어느 정도 챙겨서 온 거예요. 캐리어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저기 돈도 있었고 캐리어 속에 그 숨겨놓은 돈들이 딱 그 형님이 돈 갖고 왔대요. 와가지고 비행기 티켓팅 해라. 그래가지고 그 형님한테 돈 주고 비행기까지 티켓팅을 했어요. 근데 물론 그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똘비가 지금 현 상황이 뭐 좀 불법적으로 눌러 앉아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거는 공항 가서 네가 눈치껏 알아서 잘하고 뭐 크게 뭐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바로 티켓팅이 일단 내일 아침에 가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은 여기서 그럼 머물러라 하루 정도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너무 무섭더래요. 이게 하루 동안 머물러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형님 나 근데 너무 무섭다. 그냥 차라리 그냥 내가 따로 나가서 좀 있을 테니까 형님 그렇게 좀 해주셔라. 그래가지고 그 형님도 못 믿어가지고 그냥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따로 택시를 타고 뺑뺑 돌아가지고 본인이 가이드를 했었으니까 대충 호텔들을 좀 알잖아요. 진짜로 철민이 형이 여기는 모르겠지 할 만한 곳에 들어갔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시설이 로컬 애들이 다니는 곳이래요. 여기가 오. 진짜 열악했대요. 진짜. 예.
근데 오히려 이게 더 마음이 놓였대요. 막 5성급 이런 데로 가면 무조건 뽀록 나갈 것 같았고 그래가지고 딱 거기 밤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 희한했던 거는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중국 애들이 준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울릴 것 같았는데 안 울리더래요. 일부러 그 GPS랑 다 설정 껐거든요. 똘비가 싹 끄고 야 이건 안 울리네. 그러면은 일단은 얘는 버려야지. 내일 공항에서 버리자 이 생각을 했대요. 네, 그러고 좀 있었는데 호텔에 들어갔으니까 와이파이가 잡히잖아요. 그 자기 도와준 그 돌비 형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대요. 네 형님 방 잡았냐? 예 잡았어요. 그래 뭐 어디다 잡았냐 이런 건 안 물어보고 야 그 찰민이 말이다. 그래가지고 예 형님 찰민이 막 오늘 사무실 안 들어왔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 찰민이 복귀를 안 했대 오늘 가이드 나간 거 다 빵꾸냈다는데? 아 진짜요? 야 그 찰민이가 어디 갔는지 뭐 누구랑 갔는지 아무도 몰라. 아 진짜요? 근데 야 찰민이 걔 멍깡이니? 중국 애들 돈 갖다 썼어. 너 그거 알았어? 글더래요. 그래서 제가 심부름은 몇 번 했습니다. 그 돈봉투 제가 좀 이렇게 건네주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는 야 너 중국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똘비가 잘 알죠. 왜 몰라요 똘비가. 근데 무섭죠. 얘기를 하니까는 야 걔네들은 딱 눈빛 바뀌면은 빠꾸 없는 애들이야. 걔네들 돈 갖다 쓸 때는 갈 때까지 간 거야. 야 만약에 내일도 찰민이가 연락이 안 되면 찰민이는 없다 이 세상에. 글더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형님. 일단 한국 들어가서 제가 연락 올리겠습니다 하고 끊고 다음날 공항에 가는데 혼자 첩보영화를 찍었대요. 진짜 혼자서. 어찌됐건 쫓아오는 사람 없었고 거기서 법적인 문제가 좀 있었지만 어떻게 잘 해결을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해요. 한국에서 처벌을 충분히 이제 좀 받고 일단락을 한 후에 이제 그 나라에 있는 돌비 형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형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처리해야 될 법적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제서야 연락을 드렸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야 걱정 많이 했다. 그 저번 날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찰민이는 그날부터 안 보인다. 야 걔가 그 중국 애들 돈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이쪽 나라 애들한테도 돈 갖다 쓰고 아주 애가 조금 그랬네. 우리도 몰랐어. 걔가 도박하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랬습니까? 근데 네가 대신 갔다고 했잖아. 그래서 야 네가 담보로 갔던 거였어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돈을 제때 못 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담보로 잡은 거라고. 근데 찰민이는 애초에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 이거예요. 아마 너 담보로 맡겨두고 걔네가 다음날 뭐 얘기를 하고 뭐하고 했었는데 찰민이가 아마 그 전에 이 국가를 뜰려고 아마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너 모르지? 걔네들한테 돈 빌리면 공항에서 잡힌다? 글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걔네 뿌락지들이 공항에 다 있어가지고 돈 빌리고 토끼는 애들 있지? 바로 잡아. 근데 너 밀어 넣어놓고서 아무튼 뭔가 작업을 하긴 했던 것 같아 찰민이가. 근데 네가 토끼는 바람에 그랬지. 야 너 중국말 할 줄 알지? 글더래요. 그러니까는 형님 저 중국말 하죠. 저 중국말 되게 잘해요. 걔네들이 하는 말인지 뭔 말인지 다 알아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거를 걔네들이 예상을 못했네. 그래 아무튼 축하한다 하고 끊더래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데 괜히 무서운 거예요 똘비가. 왜냐면은 이 돌비 형님도 괜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있지? 괜히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찌됐건. 본인은 살아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딱 그렇게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코로나가 바로 터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추후에 알게 된 사실 하나가 뭐였냐면은 찰민이 형이 계획을 장대하게 세우고 있었더만요. 저도 그냥 들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찰민이 형이 코로나가 터지기 진짜 얼마 직전에 지금 이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말해드린 이 일들이.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거는 찰민이 형이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었대요. 돈을 진짜 최대한 땡겨가지고 동남아를 뜰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찰민이 형이. 근데 이 타이밍에 이 나라를 떠야 된다는 소싱을 중국 사람들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 세계적인 어떠한 이 여파가 올 거라는 거를 먼저 알았던 중국인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빠질 사람들은 진작에 빠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찰민이도 그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애들 뒤통수를 때렸던 거라고 찰민이가. 아무튼 거기까지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저도 그냥 들은 거긴 한데 이게 들은 거지 일단은 뭐 확실하다 이게 뭐 확언이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치만 저도 왜 그냥 이게 민감한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지. 근데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카더라 얘기도 많았고. 맞죠. 근데 저도 이거는 괜히 좀 그런 얘기라
들은 대로 한번 첨언을 해보고, 그래서 오늘은 막 어떻게 탈출을 하고 이런 건 없었는데 우연찮게 중국말을 할 줄 알았고 눈치껏 그래도 살아나온 똘비 얘기 하나 중고차는 지인한테 들을 수가 있었어요. 네. 예, 결국 한국 돌아와가지고 지금은 잘 생활한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 하나가 있어 좀 들고 와봤습니다. 너무너무 또 잘 들려주셨고,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그 내용 자체도 뭐 누구는 맞다, 누구는 아니다, 뭐 확실하다, 아니다, 뭐 이런 건 아무도 모르죠, 사실상. 예, 그거는 모르는데 분명히 그런 거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런 쪽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뭐 이야기를 들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는 계획을 하고 이런 걸 유출시켰다가 아니고,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답니다. 그 방송 매체를 조금 말이 안 새어나가게 잘 이렇게 막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은 이미 터졌었다 이거죠. 생각보다 빠르게. 근데 그 얘기가 다른 나라로 외신으로부터 못 나가게 막은 상황에서는 중국 내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식은 들을 수 있잖아요. 소식이 그렇죠. 빠른 사람들은. 맞죠. 그런 식이지 않았을까,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 봅니다. 예. 이미 지나고도 한참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또 섬뜩했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오늘 동네꼬마님의 이야기도 너무너무 잘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꼬마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동네꼬마님의 이야기는 항상 너무나 말씀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공포 이야기입니다. 동네꼬마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돌비 동네꼬마 꼭 들어야 되는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시니까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